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네. 마루180 네. 아산나눔재단 네. 정남희 이사님 그리고 김형진 팀장님. 팀장님. 네. 예, 근데 결제가 아직 안 났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지금 네, 담당 이렇게 마루180 담당자분들께서 네. 못 오고 계시는데 네. 다음 주에는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하여튼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한 후원의 저희 후원의 또 하나의 축. 후원의 이제 축이 여기 계셔서 내가 말씀드리는 예, 저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캡스톤에서 네.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하여튼 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일단 뭐 센터장님께 네. 방송하시는 분 중에서 질문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가지는 네. 뭐 딥캠프에서 여러 회사들을 보셨는데 그 회사들을 보시니까 이거는 새로운 창업자들은 이거 하지 말아라든가 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든가 네. 뭐 이런 조언을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은 뭐 창업자의 뭐 성향 이런 것도 좋고요. 네. 지금 이제 워낙 이제 현장에서 많이 만나시고 애정 어린 눈으로 센터님 보고 계시니까 그런 뭐 소회나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향도 외향적인 사람이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계획했던 제품으로 일어서는 것보다 또 다른 게 또 터지는 거예요. 피벗하고 이런 경우 엄청 네. 많죠. 네. 그래서 다 아픈 손가락이죠. 다 아픈 손가락인데 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정말 대표이사라는 것, 또 사업이라는 것, 업이라는 게 이제 저도 처음 직장을 산업은행에서 91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사업하시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인데 사업의 업자는 업보의 업자다. 무슨 업이냐면 남을 먹여 살려야 될 업보를 치고 태어난 사람이래요. 네. 그리고 지금 근데 CEO가 되시는 분들, 젊은 나이에 CEO가 되셨을 때 사실은 합의에 의해서 CEO가 된 거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네. 근데 그게 마치 이제 권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사실 제가 좀 성격이 제가 좀 이렇게 뭐 괄괄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그리고 좀 이렇게 막 붕 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오늘 너무 온화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서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선생님이 또 일갈 하실 때는 그렇지. 해주시는군요. 네. 잘 이렇게 스트레스홀드가 높긴 한데 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높긴 한데 근데 사기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보입니다. 사기성을.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는 사기성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본인인 우리가 이게 그런 친구들이 자기 레피테이션을 못 지킨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좀 하지만 나머지 어떤 친구들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네, 네. 다 다르게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네. 저는 제 입장에서는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저 하고 있는 그 6개월 또는 1년만큼은 그래도 우리 사이가 따뜻하고 우리 조금 기성세대가 젊은 친구들이 꿈을 펼치려고 할 때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고 박수는 쳐주더라 하는 느낌을 네. 가져가게끔 하는 게 제 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일인 것 같아서 뭐 어떤 친구가 해야 된다, 어떤 친구가 잘 되더라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좀 구체적인 걸로 네. 이것도 뭐 답이 없는 거긴 하고 늘 근데 얘기들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보시기에 뭐 창업이냐 취업이냐 네네네.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취업해서 경험 후 창업이냐 젊을 때 창업이냐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네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답 없죠. 네네. 선생님 의견을 밝혀주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며칠 전에 이제 하버드인가 블룸버그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창업 성공한 평균 나이가 45세래요. 미국 기준. 그런가요? 네네네. 생각보다 높네요. 높아요. 그 네. 유니콘은 또 훨씬 떨어집니다. 10대 유니콘의 평균 나이는 31살입니다. 연구 자료에 네네네. 하면. 근데 굳이 우리가 유니콘을 네. 논하기 이전에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하는데 가장 큰 또 유튜브에 보면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5가지 원칙, 법칙 중 그게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보면 타이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타이밍이 저는 이제 제 식으로 보면 운 또는 때, 기회, 포착을 잘하는. 네. 기회 포착도 있지만 그 나이, 운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네네네. 해석을 했었어요. 하기야 나이는 바꿀 수 없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연구 자료에 보면 45세라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정말 정답 없는 것 같아요. 그 네. 친구의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사업을 해서 네. 사업을 해가면서 실패를 겪으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과 취업을 해서 뭘 하는 것과 그런 건 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정말 현실적으로 한국의 그 창업의 실패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특히 그 창업 실패 비용을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얼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은행이나 대출을 도덕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역으로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스타트업이 처음 시작할 때 돈의 재원이 3F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패밀리, 네. 프렌즈, 네. 그다음에 풀리시, 네, 풀리시. 네. 눈먼 돈. 네, 네. 그래서 눈먼 돈이 사실 정부 돈이라고 이야기될 수 그러네요. 세 번째 있는데 F가 그런 예, 개념이군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 그 창업의 실패 비용이 너무 높다는 측면에서 함부로 그 해라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이야기고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도덕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더 높은데 훨씬 애들을 높은 건데요. 그렇죠. 애들인데 창업을 하게끔 하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많은 회의를 갖고 네. 있었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 얼마 이후에 한 2달 이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 스스로 느낀 건 뭐냐하면 네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너 삶의 스스로의 삶의 CEO가 되고 싶으면 창업을 해서 모든 걸 한번 해봐라. 충분히 네. 그 저는 저희 어린 창업자 중에 24살인 분도 계세요. 제 아들보다 어립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가보연 이야기를 해봐도 그분들의 어떤 그 사고나 이 의식이 정말 부끄럽게 고백하지만 저보다는 훨씬 높으신 것 같아요. 내공이. 그 한 1, 2년 사이에 겪었던 인생의 부침들. 네. 저도 참 치열하게 살았지만 네. 저도 많은 회사를 다니고 뭐 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지만 또 간절하게도 살았지만 그분만큼 간절해봤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결코 아니더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간절하게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성공 여부의 시기 여부와 상관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말씀드리니까 너무 와닿는 얘기가 많은데 첫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아까 그 소위 이제 아까 젊은 친구들의 언어로 하면 저도 이제 젊지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 사장놀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까 그게 네. 예, 어떻게 보면 업이고 의무인데 권한인 것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장놀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두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센터님이 좋은 의도인데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 눈먼 돈의 지원 혹은 정부 자금이나 이렇게 재단 자금의 지원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일부 지원을 받아서 손쉽게 창업을 하면 저도 실제 그걸 느끼는데요. 이제 더 큰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는 결국 내 돈이 들어가거나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는데 그럼 그때는 정말 이제 개인의 신용을 다 걸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원을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리스크를 안아서 실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지 않은 뭐 깊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제 저도 주변에 제가 이제 만으로 40살이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 친구들 후배들 중에 보면 어떻게든 39대 무조건 한번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대표이사가 청년에 포함되면은 정부로부터 뭐 몇천만 원 수준의 자금을 받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선생님 말씀처럼 나중에 감당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아마 해주시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네. 자, 디캠프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가장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벤처 생태계에 한번 틀을 바꾸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네. 있는데 뭐 내년이나 후년을 살펴보면 뭐 어떤 모습이 네. 디캠프의 발전 방향 또는 네. 뭐 어떤 모습일까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업 생태계라는 용어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그 내에서 자급자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업 생태계는 없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기본적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기존 세상에 불합리하거나 불합리 네. 또는 없는 거를 만들어서 기존 세상에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생태계는 여기서 먹고 살겠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건 뭐냐면 기존 세상과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D-Day의 스폰서를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기타 기존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끌어들이는 네.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들도 스타트업도 사실은 유니콘은 제가 부정적이라 그랬지만 결국 큰 유니콘은 세상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편하게 보조금에 의해서 그냥 이 생태계에 머물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성세대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는 쪽으로 고민을 한다면 여기서 끼리끼리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이거 뭐 이 자리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을 했지만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여서 네, 알겠습니다. 기존 세상과의 연결을 예.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 프로젝트. 거기서 디캠프는 뭐 어떤 역할을 저희는 연결의 전문가. 연결의 전문가. 네, 네. 연결하는. 그리고 그 지금 센터장님이 벌써 지금 디캠프를 이끌어 오신 게 한 2년 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 업계 출신이시라기보다는 네네. 금융권을 아까 잠깐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오셨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 센터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배경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볼 때 네. 예, 뭐 그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난 2년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뭐 그 이제 해오셨던 일이 여기엔 또 어떻게 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이낸셜 주기로 보면 저는 사실 제일 맨 끝에 있었던 거죠. IPO라든지 대기업이 정권 발행이라든지 아 그럼 금융 쪽에서도 그래서도 제일 큰, 끝 쪽, 네, 끝단계에서 예, 끝 단계에 네. 있고 처음은 이제 은행 쪽이었으니까 네. 그 앞 단계였고 네. 그러니까 기업이 출발을 해서 한국 기준으로 이제 BEP 처음 나는 게 한 4년, 그렇죠. 근데 IPO가 한 11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VC가 돈을 투자하는 건 한 7년 내외 기업에 이제 그렇죠. 투자하다겠죠. 합리적으로 생긴 지- 보면 예,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에 주로 5, 6년 정도 그렇죠. 해서 이제 네. IPO 들어가는 그 전 네. 단계 3, 4년 예. 이렇게 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은행 거래처가 될 네. 거고 그 뒷단에 이제 정권 IPO 하는 게 이제 네. 그쪽 세상에 저는 있던 사람이죠. 마지막에 있던 사람. 네. 기업 간의 결합이라든지 뭐 맨 끝에서 맨 앞으로 오셨네요. 그래서 맨 끝에서 맨 앞쪽으로 왔습니다. 와서 사실 이 세계는 몰랐죠. 이런 생태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네. 그 예전에는 그냥 창업이었지 생태계라는 용어는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철학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뭐냐면 이게 한국 사회 저를 포함한 뭐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 기빈도 계시지만 네. 저의 나이 기준으로 아래 위로 10년은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살던 시대에서 시작해서 네. 지금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황에 높은 성장률을 경험하시고 이끌어 오신 만들어도 오셨고 네. 뭐 만들었는지 안 만들지만 네. 지금의 현재 상태는 더 이상 더 좋아질 수 없을 만큼 그 과거를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지금의 상태가 너무 좋은 거고 네, 네, 네. 그러니 현상 유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 50대, 60대, 예. 40대 중반부터는. 네, 네. 근데 이제 그들의 자식인 제 아들부터는 사실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나 좀 더 사회를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창업을 해서 세상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분들이 힘들겠지만 우리 50대, 60대를 위해서라도 끊임없는 창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네. 조금 더 발전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그럼 네. 더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생겼는데 센터장님 말씀처럼 그 저희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스타트업계에서 사실 요즘도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개별 이슈를 뭐 다루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예를 들면 저희 쪽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보통 뭐 파괴적 혁신 이런 네네.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지금 센터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의 기성세대 혹은 산업군에서 잘 안정이 돼서 나름대로 부가가치와 이런 것들을 잘 내는 게 준비되었는데 네네. 이게 이 다음 스텝으로 혹은 다른 세상이 또 펼쳐지고 IT 인프라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면서 네네. 아쉽지만 그 기득권이나 그 수익이나 그걸 가지고 있던 데를 약간은 뭐 뺏어오거나 네. 혹은 파괴시키면서 네, 네. 다시 또 혁신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죠. 그냥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매우 잘했지만 어떻게 보면 전단지를 인쇄하는 분들한테는 직업이 없어진 일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전단지를 뿌리는 네. 우리 할머니나 이모님들도 하지만 결국 이용자가 느끼는 사회적 부가가치는 훨씬 더 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파괴적 혁신이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죄송합니다. 와중에 네. 이게 그런- 죄송합니다. 예, 그런 네. 파괴적 혁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할 거라서 네. 지금 아까 또 이제 기성세대 경험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냥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비즈니스 하다 보니 이거는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안 좋으니까 하기 어려워. 그러면 넌 너무 답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약간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결국 이게 혁신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궁극적으로 드리면 혁신은 네. 결국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의 삶을 뺏고 안 뺏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 없는 사회는 결국에는 도태되기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 자체를 누가 누구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넘어 보면 결국에 생존 그 사회 전체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게 혁신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둘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다 살기 위해서는 혁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답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개별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네. 더 큰 틀에서 보면 네.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네. 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자, 네. 우리 홍준 대표님 어떻게 오늘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개인적으로 그 양성원 이장님하고도 너무 친했고 이날 네. 센터장님이나 뭐 다음 센터장님하고도 친했었는데 이번 디캠프 센터장님하고 제가 자주 인사를 못 드리고 못 뵀어서 사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1부에서는 디캠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 2부에서는 실제 가진 그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이 가진 본질적 가치나 그 센터님이 가지고 계신 의견도 꽤 과감없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특히 이제 그 기존의 금융 이 끝에서 앞으로 오셔서 이쪽의 새로운 뷰를 그래도 이해하고 이렇게 넓혀주시는 역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듣기에 정보나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고 아마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은관 대표님 뭐 워낙 또 가까우신 사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존경하시는 아이, 무슨- 냉정하게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을 좀 예. 해주시면 돼. 근데 저는 그 디캠프야말로 스타트업에 어떻게 보면은 잘 자라는 스타트업의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디캠프 처음 만들어질 때 네. 디캠프가 그 당시에 은행권 이제 그 은행연합회 그렇죠. 박병원 회장님이 맞습니다. 18개 굉장히, 은행에서 네. 출자됐다고.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은행연합회 좀 지금 이제 오래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당시부터 관여가 조금씩 돼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은행연합회에 금감원이나 그 은행 관련되신 분들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 맞는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다들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다들 안 된다고 네. 그랬는데 박병원 네. 회장님께서도 대단하신 네, 분이었고 맞습니다. 거기를 뚫고 네.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를 네. 뚫고 만들어서 제가 보기엔 뭐 국내 뭐 지금 뭐 그쵸. 원투 탑이잖아요. 네. 이게 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진정한 모델이고 그리고 또는 저는 그 센터장님 또 오셔가지고 저는 센터장 우리 디캠프가 굉장히 많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물론 뭐 전임 센터장님도 훌륭하셨지만 네. 또 오셔가지고 네. 더 크고 돼 있고 또 내년에는 지금 마포 디캠프 네네네. 예, 마포 디캠프가 여기보다 면적에 비해서는 뭐 한 3-4배 되는데 거기서도 네. 뭐 새로운 모습으로 네. 한번 더 큰 그 정말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제가 이게 좀 말이 좀 많았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네 그렇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예,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모르시는 분들 아까 모신 분들이나 또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 디캠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말 뭐 오늘 출연한 소감 포함해서? 포함하셔서 좋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혹시 또 뜻 있는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무슨 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라는 조언도 좋고요. 와서 네. 배워가라든가. 네네네. 예, 물론 이제 저는 제가 와가지고 이제 뷰어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매일 네네네. 늘 보시던 분 말고 네네네네. 딴 분들도 좀 네.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제 아들이 창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 저는 제 또래나 네. 그 주변 분들인데 디데이에 와서 구경하시라고 얼마나 세상을 치열하게 사는 젊은이들이 많은지 물론 취업을 치열하게 하는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또래 저 창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경쟁력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